자, 계속해서 11월 집단 면역의 대장정을 시작한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백신 접종 첫날 오늘 아침부터 그 생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그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안 아프게 나와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에 누구나 다 아프죠. 약간 따끔하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약 2분간 꾹 눌러주시고요. 약간 아프시거나 부어오르실 수 있어요. 관찰실로 이동하셔서 추가적인 이상 반응은 없는지 약 15분간 관찰을 하실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점을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제 순수가 오세요?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앉아있을 때 약간 조금 울렁거림이 있었는데 한 15분 지금 앉아 있었나? 근데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처음에는 뭐 이게 원체 이 백신에 대해서 뭐 매스컴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은 했지만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전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좀 더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가족들도 이제 서로 좀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누가 백신 1호 접종 대상자가 될까 관심이었는데 정부는 모두가 1호 접종 대상자다라고 해서 요양병원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맞는 순서대로 됐는데 결국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가 된 거죠. 네네. 노원구의 이경순 요양보호사입니다. 61세시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됐는데 좀 일찍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지런하게 일찍 가는 분들이 계신데 9시가 되기 전에 예진 작성하고 쭉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8시 45분인데 접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딱 9시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신 순서대로 아마 이제 접종 준비가 돼 있는 곳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노원구가 9시보다 조금 빠르면서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경순 요양보호사가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특정인 한 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9시에 동시에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포구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지켜본 거고요. 여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함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9시에 첫 접종을 받은 모든 분들이 1호 접종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오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당국이 얘기하는 게 333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접종하고 30분은 접종센터 내에 머물러라. 이게 급하게 발진이 일어나는 중증 알러지 반응이죠. 이게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인데 준비된 약을 맞으면 즉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분은 머무르시고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는데 3시간은 격한 일이나 운동하지 말고 쉬라고 권고합니다. 3시간 정도는 접종 후에 쉬어주시고요. 이상이 없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사흘 정도는 지켜본다. 가족이 좀 이제 있는 곳에서 통상 경증은 나타나거든요. 뭐 이제 근육통이 있다든가 오한 발열이 있다든가. 근데 보통 경증은 2, 3일 내에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맞으신 분들은 그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미만 중에서 이제 의사가 있는 분들만 맞는 거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는 언제 맞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자, 우선 1분기라고 해야 1월은 지나갔고요. 2월 말 3월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집단 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입니다. 여기는 의료진과 함께 뭐 간병인 등이 다 포함되죠. 요양보호사 포함되고요. 이분들이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대목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월 내로는 좀 어렵습니다.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 이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게 접종 권고가 내려지면 바로 이제 접종이 개시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 2분기로 넘어가죠. 4, 5, 6월. 여기는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의료진, 그리고 뭐 역학조사관 이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다니는 데일리 센터 같은 곳 많이 있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과 입소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고위험군.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3분기는 하반기거든요. 네. 7, 8, 9월이 됐는데 이때는 사실은 모든 성인들, 만성 질환자. 근데 그 안에서도 순서는 있습니다. 18세 이상 일반 성인들은 후순위가 되고요. 저도 좀 선순위였다가 뒤로 밀렸어요. 만 50세에서 64세까지. 노인은 아니지만 중장년층이 우선 접종으로 갔다가 뒤로 밀려서 3분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분기까지 7, 8, 9월이면 대부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11월 네. 이후에는 접종받지 못한 분들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전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에서는 어떤 그 효과라든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문 체계를 3번 거치면서도 전혀 사실은 논란이 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대상에는 20%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서 이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결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저희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출연을 해서 네. 스코틀랜드 사례 들면서 안전성, 효과 문제 없다라는 점 강조를 네. 했었는데요. 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지만 이 다음에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네. 화이자 오늘 들어왔습니다. 항공편 통해서 들어왔죠? 암스테르담에서 대한항공 특수 컨테이너에 들어서 이 12시 1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물류센터로 들르지 않고 전국에 있는 파이자는 콜드체인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특히나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돼서 이게 가장 관심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영하 75도, 영하 60도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진동 특수 차량에 컨테이너가 실려서 진동에도 약해요. 네, 진동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동결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군데로 나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있고요. 이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고요. 대구 계명대병원, 그리고 이제 천안의 순천향대병원, 그리고 광주의 조선대병원까지 5군데가 파이자 접종센터입니다. 그곳으로 다 이동이 됐는데 가장 마지막으로는 2시 50분에 천안이 마지막 도착지였는데 3시 무렵에 잘 도착이 돼서 이제 내일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것은 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국립의료원에 300명 의료진이 맞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중앙약심위 자문 결과를 봤더니 16세 이상으로는 화이자 백신가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최종 이제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 다음 주에 나오는데 왜 당장 내일 똑같은 화이자를 네네. 접종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이유는 지금 이 11만 7천 도주분 오늘 들어온 이 화이자는요.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게 특례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특례 수입은 뭐냐 하면 이게 국내의 긴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로 해외 사례를 적용해서 들어온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되는 거고요. 같은 화이자여도 코백스가 아니라 화이자에서 이제 직접 수입한 게 빠르면 3월 말부터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때부터는 화이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권고를 하고 조금 있잖아요. 특이하죠. 근데 우리 정부는 18세 미만은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2년간의 그 차이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에게 맞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화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대상이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권고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왜 16세 이상이 됐냐면 화이자만 애초에 임상 설계를 할 때 16세 이상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임상 보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줘서 특이하게 화이자만 16세, 17세가 포함이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16, 17세까지 우리가 하향해서 맞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정부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도록 그렇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나 막 불안감을 막 조성하는 뭐 언론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게
달성이 못 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미뤄질 수 있겠죠. 자, 줄을 섰는데 어떤 분이 제가 좀 고열이나 이상 증상이 있어서 못 맞겠습니다. 그러면 2주 이내에 한번 미뤄줍니다. 그럼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조금 이제 1~2주 기다렸다 맞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나는 아무 이상은 없지만 불안해서 안 맞을래요 하고 빠지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줄 서 있다가 줄 밖으로 나가면 맨 뒤로 가야 되거든요. 11월 이후에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11월 이후에 접종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아예 접종에 빠지는 분들이 있죠. 오늘부터 접종되는 분들이 이제 28만 9천 명 정도인데 원래는 31만 명 대상이에요. 약간 수치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동의한 분들은 93.7%. 그러니까 약 6% 정도는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거는 권고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은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집단 면역도 그렇고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 이제 변이 바이러스 부분인데 네네. 뭐 영국, 유럽 비롯해서 발생 많이 하고 있다. 뉴욕에서도 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또 새로운 대유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S형, V형 나왔다가 GH형이 우리나라도 유행을 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이 있는데 미국 뉴욕의 이 바이러스는 조금 다른데 특성으로 본다면 남아공발과 브라질발 이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 있습니다. 한 60% 이상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100명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백신의 효과 때문에 고민인 거죠.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속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검역에 지금 뭐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